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계엄령. 오늘 때 아닌 이 말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등장했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청와대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만 내일 촛불 집회가 있어서 이 또 보수단체 회원들의 맞불 집회와 물리적 충돌은 없을까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검찰 수사도 미루고 촛불 민심과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이죠. 야당의 대응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고등학교 졸업 취소에 이어서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특혜 입학 의혹 모두 다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이화여대 측은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 맡고 있는 김혜숙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자, 오늘 추미애 대표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네. 청와대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반박했는데 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추미애 대표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정황들이 있죠. 네. 2주 전만 해도 박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발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 최측근인 정호성, 안종범 수석의 여러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인됐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LCT 수사를 지시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어제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이러기도 하고요. 네. 이정현 대표는 인민재판이 100만 촛불 민심 그리고 5%를 제외한 전 국민의 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정홍원 그 전 총리는 마녀사냥 이렇게 해서 촛불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이 바람이 뭐겠어요? 아하. 이건 아주 계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발언들 때문에 이런 정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버티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구나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지난번에 미르 K스포츠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도 청와대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속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도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추미애 대표한테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과 또 이 친박계 소수 인사들의 좀 강공 모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하신 거 아닐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촛불 집회는 항상 비폭력, 평화적으로 진행될 때 아마 그 효과가 높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촛불 민심 우리가 몇 차례 지금 100만이 모이는 촛불까지 했는데요. 끝나고 어땠습니까? 정말 그 광화문 100만이 언제 모였냐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그리고 폭력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지금의 민심이거든요. 네. 이거를 자극하거나 이 폭력적으로 끌어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국민들의 민심은 민심 그대로 듣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하야하는 것이죠. 네, 하야하는 것이다. 네. 자, 이 의원님 87년도 6월 항쟁 겪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좀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이 군부 독재라고 우리가 부르던 이 정권이었기 때문에 뭐 비상계엄, 위수령 수시로 또 떨어지던 시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교 뭐 마당에 이제 장갑차가 와 있었으니까요. 네.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비상계엄은 그때 이제 80년 그러니까 79년 11.6부터 80년 그 5월
광주 항쟁으로 해서 비상계엄 확대되고 그 과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상계엄보다는 이제 위수령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압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단기간에 위력 있는 어떤 것일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정권의 최후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건 국가적으로 봐도 너무나 큰 상처를 안기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 속에 있는 한국인데 그런 일이 7, 80년대의 원시적인 통치와 같은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다시 벌어진다면 세계 속에서도 아주 조롱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역사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게 될 텐데요. 네네. 또 국회에서도 이 과반수 의원들이 의결하면 비상계엄은 바로 철회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네네. 그건 이제 민주주의가 훨씬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다행히 이제 국방부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어수선한 전국에 이 3차까지 정말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 집회가 내일 또 열리면 평화롭게 가길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또 참여하십니까? 네, 내일 오후 3시에 청계광장에서 오늘 발족한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주최해서요. 규탄대회를 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1, 2차 참석하셨지만 이제 3차의 당 차원으로 처음 참석하셨죠.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100만을 넘겼는데 자, 문제는 이 야당의 다음 대응을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는 건 시민들도 다 나가는 거니까요. 촛불 들고 이제 또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요. 자, 야당이 이 집회에서 좀 질서를 유지하거나 혹시 또 공권력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좀 나서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길 기대하는 건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좀 고민하고 계세요? 우선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내일은 일정하게 표시를 할 생각입니다. 표시를 하고 질서 유지 앞장설 생각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 폭력 사태를 우리들이 몸으로 막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 나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물러나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5%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반대하고 있고 100만 민심이 100만 개의 촛불이 나와서 즉각 하야하라.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물결입니다. 그래서 하야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죠. 계속 힘을 모아서 하야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면전으로 이렇게 나서면 결과적으로는 탄핵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 수단을 통해서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다음 정치 일정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에 협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희들 수단을 다 써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 대표도요.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전제고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자, 이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고 다음 주에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굉장히 미온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특검 들어가는 건가요? 특검은 이제 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 특검을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테고요. 근데 또 모르죠. 특검을 결국은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 또 그거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국회가 다시 논의하고 그럴 텐데요. 어쨌든 특검대로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
대통령이 이런 우리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방면의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야당, 두 야당이 특검 네.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특검 후보 고려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수사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국민들 네. 100만 촛불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셨는데 거기 안 나오신 95%의 국민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분으로 돼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물은 네네, 그건 뭐 저희가 여러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 중이다. 그런 자격을 갖춘 분으로 그렇게 내놓을 생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 두 명의 이 특검 후보를 제시했을 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다시 심의하는 거죠. 재심의를 해서. 예, 국회로 넘어오면 그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그 자체로 법이 발효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하면 발효가 되는 거군요. 네, 지난번에 표결한 걸로 보면 충분히 뭐 다시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 대통령은 또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시간 끌기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의원님, 촛불 집회 고생하시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슈 관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가 이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결과는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 요구였습니다. 공은 이화여대로 넘겨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 맡고 계신 김혜숙 교수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부 발표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 결정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교육부가 오늘이요, 이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학교 내부의 규정이나 학칙상으로 봤을 때 입학 취소 사유는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쪽 규정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입학 과정 안에서 지금 상위권자를 탈락을 시켰다든가 이런 정황이 분명하다고 하면 네. 입학 취소 사유가 분명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이 진상규명위원회 꾸리고 계신데요. 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살펴보셨겠죠? 네. 좀 어떤 문제점이 학교 입장에서 크게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입시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입학처장님께서 부적절한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면접 평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출석 학점 관리나 학사 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더 상위권에 있었던 두 학생이 어찌 보면 이제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학생들 구제할 방법은 있나요? 글쎄요. 지금 학칙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테니까, 네. 지금 구제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그거는 학칙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또 어떤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구제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군요. 네. 자, 그리고 이 교육부가요, 결국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의 대학재정 지원비 감액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학교가 이런 경우에 뭐 정원을 축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정, 비리에 연루가 돼서.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요. 열심히 연구하시는 다수의 교수님들이나 지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이 사안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또? 이화여대가 사실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몇몇 선생님들 관련으로, 이런 일이 빚어졌는데,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죄를 묻고 거기에 따른 징계 혹은 뭐 책임 이런 것들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나 혹은 이화여대 입시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뭐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 차원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연대 책임을 갖다가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네. 그 다수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최순실 씨가 져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마치 국민들이 떠안는 그런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 의뢰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진 이제 일부 교수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벌들이 따르는 것으로 오늘 이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대 대학 사회 전체로 보면 이들은 지금 소수인가요? 그렇죠. 극소수라고 봅니다. 극소수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그 정유라 학생의 학과와 관련 교수들인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납득되지 않은 대목을 여쭤볼게요. 네. 교육부 장관이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네. 정유라를 위해서 이대의 일부가 네. 혹은 뭐 총장을 포함해서 학장을 네. 포함해서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저질러졌다면 네. 이대 내부에서도 아까 피해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혜가? 네. 그런데 그게 9개의 과제, 이게 연구 프로젝트겠죠? 이게 해당 교수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해당 대가로. 교수들이 받은 연구비는 아마 다른 게 있을 거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낸 어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 프라임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9개 사업 중에서 8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 개인 교수들 연구비 관련해서는 뭐 그거는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그 큰 그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뭐 9개 중에서 8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를 받기는 했지만 네. 이화여대가 지금 그런 사업을 수주하는 할 자격이 없는 대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도 그 중에 상당수는 받았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저희가 지금 교수협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런 무리수를 두어서 단지 그런 그 프로젝트를 받기 위한 거였던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궁금증은 뭐냐면요. 네. 정유라는 개인이잖아요. 네. 최순실의 딸이잖아요. 네. 정유라에게 학교가 뭐 비리나 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면 네. 사실 그 부모가 뭔가 대가를 학교에 지불한다면 네. 이게 불법 기여 입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그 대가를 줬으니까 네. 저는 결국은 이 국가나 정부도 공범이 아니냐는 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뭐 교육문화 수석 맡았던 분도 어떤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부가 지금 이제 과연 대학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가, 혹은 네. 이제 지금 그 재정 지원을 무기를 해가지고 대학들을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네.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화여대 참 좀 안타까운 불미스러운 상황이 네. 벌어졌는데요. 네. 이 지성에 좀 자정작용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관료 사회에서 네. 또 이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연계된 의혹들이 좀 향후에 다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인 김혜숙 교수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